여름만 되면 몸에서 나는 이 냄새 때문에 가족도 모르게 코를 찡그립니다. 심지어 손주가 안 끼기 싫어한다면요. 이건 단순한 땀 냄새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노인 채취, 정확히 말하면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 40대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여름철에는 그 강도가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나는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하시죠? 자기 냄새는 본인이 모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인 냄새의 원인부터 가족에게 민폐 안 끼치는 확실한 제거 방법까지 전문 의사의 관점으로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나가시면 여전히 손주가 안 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노인 냄새의 주범은 노네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건 단순한 땀 냄새나 운동 후 나는 악취와는 전혀 다릅니다. 노네날은 피부에서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특유의 산패된 기름 냄새예요. 특히 50대 이후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고 피부세포의 산화가 빨라지면서 이 물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세균 번식도 잘 되고 산화도 더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여름철 노인 냄새는 가족들 코끝을 찌를 만큼 강합니다. 무서운 건 이 냄새가 옷에 배고 침구에 배고 심지어 자동차 좌석에도 남습니다. 게다가 노네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 몸에서는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더 치명적입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가족은 다 알고 이웃도 알고 손주도 냄새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과학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냥 비누로 씻는다고 사라지는 냄새가 아니거든요. 매일 샤워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냥 샤워만으로는 노네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물질은 피부 표면보다 더 깊은 피지선 주변에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지선은 노화되면 피지의 질이 변합니다. 특히 등, 겨드랑이, 가슴 부위는 피지선이 밀집돼 있어서 냄새가 더 쉽게 만들어지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묵은 각질입니다. 노화된 피부는 각질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노네날이 각질과 함께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각질은 물로 헹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비누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남는다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노네날은 지용성 물질이라 물보다 기름을 분해할 수 있는 특수한 세정 성분이 필요합니다. 일반 비누 대신 노네날 제거용 바디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주 1회 정도는 저자극 스크럽으로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에 남은 냄새의 뿌리를 뽑을 수 있죠. 피부만 깨끗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노인 냄새가 진짜 오래 남는 곳은 사실 피부보다 옷, 침대, 소파, 자동차 시트 같은 섬유입니다. 특히 땀이 스며든 옷이나 잠잘 때 쓴 베개, 이불에는 노네날 성분이 그대로 남아 세탁을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여름에는 땀과 피지가 더 많아지고 세균도 번식하면서 섬유 속 냄새가 더 강해집니다. 이걸 방치하면 아무리 씻어도 계속 냄새가 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옷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속옷이나 셔츠는 하루에 한 번 반드시 갈아입고 가능하면 뜨거운 물 세탁을 권장합니다. 둘째, 세탁 시엔 일반 세제가 아닌 탈취 기능이 있는 세제나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불이나 베개 커버는 최소 주 1회 교체하고 햇볕에 자주 말려야 합니다. 햇빛의 자외선은 노네날과 세균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 아래 눅눅한 침구는 냄새가 더 쉽게 배어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방심하면 냄새는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 주위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섬유 관리 없이는 냄새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나는 씻고 다 깨끗하게 하는데도 냄새가 심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냄새는 씻는다고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속에서 대사되면서 체취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고기, 특히 붉은 육류는 체내에서 분해되며 아밀류, 황화물 같은 강한 냄새를 가진 물질을 생성합니다. 또 마늘, 양파, 부추 같은 자극적인 식품도 몸 밖으로 빠져나올 때 피부와 땀을 통해 냄새를 남깁니다. 여기에 기름진 튀김 음식,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은 노뇌날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란 거죠. 반면 냄새를 줄이는 음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녹황색 채소, 해조류, 과일, 그리고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후코이단이라는 해독 작용이 강한 성분이 있어서 채취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두 끼 고기 드시고 커피에 믹스커피 타 마시고 저녁에 라면 드시고 주무신다면 냄새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게 곧 냄새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름철에 갑자기 냄새가 더 심해졌다면 단순한 노화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부위에서만 강한 악취가 난다면 몸속 어딘가에서 질병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저하되면 아몬드 썩는 냄새 같은 암모니아성 채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못 빠져나가 피부에서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납니다. 또 당뇨병 환자라면 단냄새 또는 과일 썩는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런 냄새들은 단순한 노뇌날 채취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냄새가 평소와 달라졌거나 비누로 씻어도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난다면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간, 신장, 당뇨, 갑상선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치매 초기 환자들 중 일부는 냄새 감지 기능이 떨어져 자신의 냄새에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냄새 안 나라고 느끼지만 가족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냄새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고 정기 검진과 함께 몸 상태를 냄새로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냄새는 한번 생기면 없애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5가지 생활 수칙만 잘 지켜도 냄새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샤워는 하루 2회, 아침과 잠자기 전으로 나눠 하세요. 단순 땀 냄새가 아니라 피부에 쌓인 피지산화물 제거가 목적입니다. 둘째, 샤워 후 즉시 건조하세요.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세균이 증식해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특히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등 허리 부분은 땀이 잘 마르지 않으니 꼼꼼히 수건으로 닦아야 해요. 셋째, 면 소재의 통풍 잘 되는 옷을 입으세요. 합성섬유는 땀 냄새와 피지를 더 가둬서 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넷째, 집안 습도 조절도 필수입니다. 습한 환경은 곰팡이, 세균 냄새를 유발하고 몸에도 냄새가 배게 되거든요. 다섯째, 탈취제보단 세정제를 먼저 바꾸세요.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원인을 씻어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절대 효과 안 나요. 3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주변 가족들이 먼저 냄새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씻고 관리해도 몇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이 작은 실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첫째, 냄새 걱정돼서 향수 뿌리는 것.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향수는 노뇌날과 섞여서 더 지독하고 역한 냄새를 만듭니다. 둘째, 속옷이나 양말을 이틀 연속 입는 행동. 냄새는 땀이 아니라 그 속에 섞인 노폐물이 남아 쌓이는 겁니다. 아무리 겉옷을 갈아입어도 속옷이 냄새의 근원이 되면 소용없어요. 셋째, 집안에서는 샤워 안 하고 버티는 것.
특히 냉방된 실내에 있으면 땀이 잘 안 나니 샤워를 미루는 경우 많은데 그 사이에도 피지는 산화되고 냄새는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넷째, 몸에 로션이나 오일을 과하게 바르는 것. 이건 피부 위에 더 많은 산화물질이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 보습은 중요하지만 여름철엔 유분기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다섯째, 나는 괜찮다는 착각.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자신이 못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 그게 채취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냄새는 결국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엄마, 그냥 샤워 좀 자주 해요. 아버지, 요즘 냄새가 좀. 이런 말 가족이 쉽게 못 꺼냅니다. 왜냐고요?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입을 꾹 다물고 참는 겁니다. 그렇다고 냄새가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냄새를 느끼고 고통받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아이들이 할머니 집 가기 싫어라고 말하는 이유, 진짜는 냄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면으로 말하지 않죠. 냄새는 말 못하는 단절을 만듭니다. 가까웠던 가족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고 이야기가 줄어들고 방문이 뜸해집니다. 요즘 왜 애들이 안 오지? 혼자 서운해하고 외로워하지만 사실 냄새가 그 벽을 만든 겁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가족 간의 애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근한 폭탄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몰라도 가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손주는 왜 예전처럼 안 안기지? 나만 보면 도망가는 것 같아. 그 이유, 혹시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른의 체취는 어린아이들에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6세 이하의 유아는 후각이 굉장히 민감해서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논에 날 냄새는 어린이 코에 신기름처럼 느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회피 행동을 합니다. 안으려 하면 몸을 틀고 같은 방에 오래 있으려 하지 않고 할머니 무릎에 앉지 않으려 하고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어른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요즘 애들이 정이 없네.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지만 문제는 정이 없는 게 아니라 냄새라는 장벽이 생긴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가장 거부당하는 기분. 그건 정말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냄새를 없애는 습관을 들이면 다시 예전처럼 손주가 웃으며 안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지키는 방법은 사소한 채취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모임 나갔는데 다들 나를 피하는 느낌이야.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네. 혹시 이런 기분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진짜 이유 없이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냄새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 안 합니다. 어르신이 상처받을까봐, 신뢰가 될까봐 그냥 조용히 피할 뿐입니다. 그게 더 잔인하죠. 자기도 모르게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카페에서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고 단체 사진 찍을 때 한 발짝 옆으로 물러나는 그 순간 이미 사회적 고립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지만 문제는 냄새에 있었던 거죠. 심지어 노인 채취는 나이 든다는 편견과 결합돼 냄새 하나로 관리 안 하는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는 인식까지 따라옵니다. 냄새는 외로움을 만든다. 이 말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시작이 냄새였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확실히 관리하는 게 사회적 고립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가보셨나요? 실제로 그곳에서는 환자들 사이에서조차 냄새로 서열이 나뉩니다. 어느 방은 항상 향긋하고 어느 방은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찡그리게 되죠. 간병인들조차
냄새 심한 환자 방은 피하려 하고 세심한 케어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냄새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체취가 심한 환자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빈도가 낮고 우울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원인 대부분 관리가 안 된 피지산화물과 세균, 옷 섬유의 오염입니다. 즉 미리미리 관리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될지 집에서 지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환경에서 존중받느냐 무시당하느냐는 지금 얼마나 청결한 습관을 들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냄새는 나이 들수록 당신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냄새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어르신,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냄새날 수 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방치하는 건 품격을 버리는 일입니다. 냄새는 단지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세, 삶의 태도, 자기 존중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냄새가 없는 어르신은 사람들이 대할 때도 다릅니다. 존중하고 가까이 하려 하고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게 됩니다. 반대로 체취가 강한 분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곧 외로움이 되어 돌아오죠. 냄새를 없앤다는 건 젊음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지금 손주가 안 끼지 않는다면, 지인들이 연락을 끊는다면 그건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만 관리하면 냄새는 사라지고 당신의 자존심은 다시 빛을 냅니다. 냄새는 나이의 상징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는 냄새로 기억되지 말고 따뜻함과 향기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름은 무섭습니다. 땀이 나고 피지가 나오고 냄새가 더 강해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여름이기에 관리하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생활습관, 세정방법, 식습관, 의학적 신호까지 단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비누 바꾸고 옷 갈아입고 샤워 시간 정하고 침구 바꾸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건강도 점검하세요. 냄새는 내가 몰라도 남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당신을 판단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당장 옷장 문을 열고 속옷과 셔츠를 새로 꺼내는 건 그게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당당한 어른으로 기억되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냄새 관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피부 건강과 냄새 없는 여름 보내는 특급 루틴도 소개해드릴게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냄새는 당신의 품격입니다.